마지막 세션입니다. 한중일 응답 공간의 특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하동군의 총괄 건축가로 계십니다. 문철수 선생님이 한국 전통 음차 건축 공간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 맡은 그 강연의 그 내용은 제목이 한국 전통 음차 건축 공간의 미학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런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 철학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그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 방법론으로서는 이게 문화를 살펴본다라는 게 뭐 엄청나게 큰 주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근은 어렵고 비교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문화, 우리 차 문화의 특징, 우리 차 공간에 대한 특징 한 발 더 나아 가지고 차 철학이 지향하는 바에 차 공간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으로서는 일본의 그 초암차시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그 비교 대상을 정한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초암차실이 이렇게 차 공간으로서 가장 알려져 있고 일본의 차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린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초암차실이기 때문입니다. 요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차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관점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한국과 일본이 동일한 동아시아 차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유사한 공간이 분명히 한국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본에도 있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는 오랜 차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실 공간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특히 중세 이후에 별도의 공간, 차실 공간, 특히 초암차실이라고 하는 특유의 공간 형식이 새로 창작되었습니다. 창작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근대화 시기를 통해 가지고 이 초암차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일본 차문화 한 발 더 나가 가지고 동아시아의 차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문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같은 차 문화권 아닌데 왜 일본에만 별도의 초암차실 공간이 갑자기 창조되었는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차문화 전개에서는 차 공간이 한국에는 특별하게 없는 이유가 차 공간이 특별하게 필요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에 있어서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는 어떤 요소, 차문화의 전개에 필요한 공간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창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차실 공간 창조 후에 즉 일본의 초암차실이 창작된 이후에 양국의 음차 공간 특성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차실 공간 철학이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양국 간의 차이점 그리고 두 지역 간의 음차 공간 특성 차이 이 발생 원인과 이유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차 문화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 문화라는 것은 크게 그리고 차실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 예술에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 그 예술 철학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제 공인된 바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공통적인 뿌리는 뭐니 해도 이렇게 무속 신앙에 있다 이렇게 공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에는 그 바탕에는 무속적인 그런 예술미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문화로 넘어와 가지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추사의 이제 명선이라는 휘호인데요. 여기에 차문화가 지향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 명자는 뭐 차싹 명자죠. 그러니까 어린 잎차, 어린 잎을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참선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글자가 차철학이 지향하는 바를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선자입니다. 차철학이 지향하는 것, 즉 명으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초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칸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그 무당이 지금 이렇게 망화경에서 구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무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초아, 즉 엑스타시로 진입하는 것, 초월하는 것, 이 자체가 무교의 극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가 추구하는 바가 선에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초월한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에서 샤머니즘과 차철학의 공통지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특징을 정리를 하자면은 무당굿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외국 분들은 잘 뭐 이해 못 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무당굿을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막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막 격한 움직임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절정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접신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애초에 격식의 부정, 그러다가 움직임이 있기 시작하고 점점 격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변화하다가 극적으로 어떤 순간의 변화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엑스타시로 해가지고 접신,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초월한다 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식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 건축에는 이런 의식이 깔려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라도 담양에 가면 있는 면왕정이라는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딱히 차실 공간이라고 별도 있지는 않았으나 가장 차 마시기에 특화된 공간이 바로 정자였죠. 누마루를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설계했는가, 누마루를 설계한 설계 철학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누마루는 3칸짜리 아주 작은 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왕정을 지은 송순 선생은 백리형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면왕정의 백리형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대단하죠. 백리라는 건 40km를 말하는 건데 저 초가 상간 하나가 40km를 갖다가 앉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전라도 쪽에는 평야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저걸 분석을 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추월산에서부터 저쪽에 왼쪽에 있는 산까지 그 길이가 지도로서 재어 보면은 40km가 넘습니다. 실제로 저기 올라가 보면은 나주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3칸짜리 정자였고
그런데 올라가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 크기를 가졌습니다. 외형적인 크기가 아니라 내면적인 크기가 되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속에서 공간적인 초월을 했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살펴보시면은 밑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가는 동선 과정을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저기에서도 저 밑에 왼쪽 아래에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바로 극적인 부분이 되겠죠. 엑스타시. 아까 무속의 무당굿 과정과 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볼 때 이렇게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든지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든지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저렇게 급격한 움직임과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를 꼭 만들어 가지고 상상치 못하는 자리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게 하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초월을 강조하는 그런 공간 기법을 썼습니다. 요거는 그냥 도로 레벨에서 면왕정을 쳐다본 겁니다. 왼쪽 위에 보면 지붕이 조금 보이죠. 그러니까 저 언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실제로 최근에 만들어 놓은 계단이 직선으로 바로 되어져 있는데 저 직선으로 가버리면은 이런 그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옛날에 들어가던 돌아 들어가던 그 옛날 접근로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 건물은 작으나 건물은 3칸밖에 안 되지만 백리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접근을 하면은 좀 전에 접근하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조그마한 건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고 하다 보면은 건물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그 정자인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보이면서 아까 지도에서 제가 분석했던 오른편에 있는 절벽이 있는 저기가 추월산입니다. 왼쪽에 쭉 끝 가면 용부산이라고 이제 그 전라도의 그 큰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걸 가지게 되겠죠. 위에 있는 건물이라서 저 건물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바깥의 장면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정자에 들어가 가지고 정자의 가운데 방에 앉아 가지고 문을 제끼는 순간 이런 장면 저런 장면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사진으로 표현이 잘 안 돼 가지고 자, 이런 장면을 한눈에 갑자기 확 보여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동영상이 아니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저런 장면을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끊고 해가지고 상상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갑자기 저렇게 멋진 장면을 탁 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안에 앉은 차이는 초월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구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송순 선생은 반드시 이걸 갖다가 의식을 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백리형국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초가 상간의 백리형국입니다. 이 장면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내려다 본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당연하게 그런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무한한 자연을 우리는 만남으로 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초월하는 그런 공간적인 기법을 썼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 못해서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서 의식 못할 뿐이지 우리의 모든 건축 공간에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 공간 미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이건 추사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유배 갔을 때 살았던 건물인데요. 뭐 모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입구가 있을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왼쪽 위에 있는 건물 중앙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인 질서를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건물들은 직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저게 점선으로 해난 저 통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사례는 제가 그냥 여기서 시간 관계상 편하게서 그렇지 일반 사대부의 그 양반주택에 가면 훨씬 더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이런 사례, 돌아 들어가는 사례, 이런 현상들이 그 현저하고요. 더더군다나 절에 가면은 더더욱 현저합니다. 여기는 뭐 차실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빼고 주택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고서 들어가 보면 사랑채에서 차를 마시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모형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건물 방 크기가 얼마나 작으냐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서보라 했어요. 키가 좀 큰 사람이긴 하지만 일어서면 머리가 닿습니다. 천정에. 팔을 벌리면은 거의 방이 꽉 찰 정도로 저렇게 조그만 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앉아가지고 바깥을 탁 내다보면 이런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워낙 익숙해가지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은 이 작은 방, 어둡고 작고 천정이 낮고 코딱지만한 방에서 문을 열고 저 마당을 봤을 때는 저 공간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좀 전에 봤던 면왕전과 거의 유사한 그런 그 공간 기법을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얼마 전에 철거한 그냥 경상남도 지방에 있는 농가예요, 농가. 그런데 왼쪽 도면을 보시면은 왼쪽 위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은 좀 전에 봤던 제주도에서 봤던 그 농가 유배주택과 거의 비슷한 지금 그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안채가 있고 아래쪽으로 사랑채가 있고 왼편에 행랑채가 있는 그런 집이고요. 이것도 역시 행랑채 가운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행랑채와 사랑채 사이로 틈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꺾어서 저기 정선이 있는 것처럼 꺾어서 사랑채 즉 차를 마시는 공간, 손님이 가게 되는 공간은 안채가 아니죠. 사랑채에서 차를 마십니다.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철거 직전이니까 폐가라 다 됐는데요. 여기에서 디테일을 좀 보겠습니다. 디테일. 원래는 이 건물이 흑백이었습니다. 흑백이었고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은 저기에 봉창이 있죠. 봉창. 우리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할 때 하는 그 봉창. 벽에 구멍을 뚫어서 대나무 가지로 이렇게 엮어놓은 거. 저게 일본 차실에서 시다지 마도라 해가지고 아주 일본 차실의 디테일에 정형화된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썼었어요. 저게 시다지 마도고 한국말로는 봉창입니다. 그리고 안채의 왼쪽 아래 사진의 오른편 조그만한 그 문짝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냥 썼습니다. 물건을 내거나 할 때 편리하게 쓰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저게 이제 일본 초암 차실에서는 니지리 굿지라 해가지고 저런 디테일이 그냥 아주 유명한 그런 사례로 쓰이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사랑채입니다. 농가주택에 사랑채 해봐야 굉장히 볼품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거는 여기 왼쪽 아래 사진에 보면은 텐마루가 없죠. 텐마루. 일본 초암 차실에 텐마루 없는 거, 엔가와가 없이 들어가는 것도 거의 똑같은 그런 디테일입니다. 봉창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디테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는 무속 신앙의 어떤 초월을 지향하는 바와 같은 그런 공간을 추구했었구나. 그리고 그거는 차하고 초월이라는 관점에서 일맥상통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이게 위도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북부, 중부, 남부로 돼 있죠. 남부는 우리 대충 다 아는 상황일 거고, 북부형을 보시면은 저게 남부나 중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중부나 남부는 대청마루가 있죠. 대청마루. 근데 북부는 대청마루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를 유발합니다. 철학적인 차이를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청마루가 있는 저런
홑집의 경우에는 집이 커지게 되면은 왼쪽 아래 그림처럼 동이 분리를 합니다. 그리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북부형 겹집, 겹으로 되어 있는 저런 건물들은 건물이 커지게 되면은 오른편 그림처럼 그 건물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부피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에서 큰 이제 부분이 생깁니다. 중부형하고 남부형은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당이 생기게 되죠. 마당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빈 공간이 중심이 되면서 건물이 발전하게 돼요. 근데 북부형은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커지게 됩니다. 마당 개념은 원래부터 없었고 끝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일본어로 전해집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자, 이게 일본어로 전파가 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평민형이 비교가 되어 있죠. 이거 뭐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왼쪽이 한국이고 오른편이 일본에 있는 평면형이에요. 똑같아요. 온돌이 있다 없다 이외에는 정말 민가 평면은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위에 있는 거는 북부 지방에서도 평안도 지방이고 밑에 있는 것은 함경도 지방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 민가 평면이거든요. 이게 이 두 개의 유형이 다른 거는 뭐냐면은 저기 정직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아래편 정직관. 부뚜막에 불을 떼면 이게 따뜻하니까 부뚜막을 넓게 해가지고 그걸 거실처럼 만들어 썼던 겁니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그리고 평안도 지방에서는 조금 나으니까 그 정직관이 작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 가가지고서는 저 정직관이 하나의 방으로 돼가지고 히로마라 해가지고 광칸이라는 방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도형 위에 있는 거는 뭐 거의 아궁이만 없으면은 똑같죠. 아궁이만 없으면은. 그러고서 우리 그 흙바닥으로 되어 있던 정직관 바닥은 일본도 똑같이 도마라 해가지고 흙바닥입니다. 뭐 이게 그냥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왼편 남부지방, 중부지방 왼편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죠. 저 흰색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대청마루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 지역이에요. 근데 저 대청마루의 기원이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대청마루가 어느 쪽에 붙어 있나요? 왼쪽 아래쪽에, 그러니까 서쪽 남쪽으로 붙어 있죠. 중국으로부터 어느 시기엔가 그 사합원 주택이 들어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느 시기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로 우리 한반도에서 생긴 평면형이 뭐냐? 바로 함경도형, 왼쪽 아래에 있는 함경도형이 아마 오리지널 만주 내지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고유의 평면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 내려가 평안도로 가면 위로 이제 갔을 거고, 그게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저렇게 온돌이 없었을 테니까 히로마가 되고 저랬겠죠. 그러면은 한국하고 일본의 오리지널 평면 원형이라는 건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일본에는 초암 차실이라는 것이 생겼으면 한국에는 왜 그게 필요 없었을까? 의문이 생기죠.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대청마루가 있는 집은 홑집이기 때문에 건물이 이제 대규모화 되어버리면 마당이 생긴다 했습니다. 미음자로 되면서. 그런데 이렇게 겹집일 경우에는 건물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방 칸수가 저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직관 들어가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던 것이 이게 남녀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겠죠. 남자가 부엌에 잘 안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저기 자식키라고 되어 있는 저 자식키가 바로 일본에서 말하는 차실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게 일본의 문화야라고 하고 내놓은 초암 차실일 경우에는 저 자식키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아무튼 일본에서도 저런 식으로 발전돼 가지고 차실이 점점 형성되어져 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란 거는 바로 센노리큐가 창작한 겁니다. 진화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초암자실이라는 건 창작된 것이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본 근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일본의 그 상류층을 점하고 있었던 무사, 하급 무사쯤 되겠죠. 일반 평민 중에서 그냥 약간 상류층의 그 집을 제가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뭐 사진이다 보니까 뭐 비슷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을 찍은 이 네 개의 사진이 건물을 가운데 두고 뺑뺑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찍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마당이 없어요. 마당 개념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물론 여분의 정원은 있죠. 하지만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외부 공간으로서의 마당은 일본은 없습니다. 자, 그 집 말고 옆에 집에 마침 저렇게 관람 동선이 나와 있는 그 도면이 있길래 찍어 왔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봤던 거랑 다른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저것도 어떻든 저런 식으로 내부 공간을 뺑뺑 돌아다니면서 관람해라라고 나와 있는 이제 안내판입니다. 물론 사실은 원래 출입구는 저 히로마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부스마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뭐 이렇게 그 원래 입구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편리상 저렇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뺑뺑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부 공간을 관람하고 나면은 일본 건축은 끝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 어디 양방 주택에 가보면 뭘 구경하나요? 마당을 구경하죠. 마당. 문간마당, 행랑마당, 사랑마당, 앞마당, 멸당마당, 사당마당 6마당이라고 하잖아요. 마당과 마당이 이어지면서 그 공간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재미가 아주 우리나라 건축 공간의 백미가 되겠죠. 물론 뭐 건물 뭐 선이 아름답고 그런 거는 디테일한 것도 있겠지만 크게 공간적인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 건축은 마당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 이해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당이 중심이 되는 거는 사찰도 그렇고요. 궁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은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서 아까 봤던 누마루, 차를 마시는 누마루는 그 전적인 누정 하나만 빼놓고는 전부 다 마당이 되죠. 무한대의 어떤 그 마당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든 이렇게 한 바퀴 뺑 둘러봐 버리면은 건물을 다 보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일본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북부형처럼 실내 공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자식키 공간을, 즉 차실 공간을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물론 자식키 이 꼴은 차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집에 제일 격식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고 거기서 차를 마시겠죠. 손님이 와야 차 마시는 거니까, 그죠? 자, 어떻든 그 차실 가는데 저렇게 집 안을 뺑뺑 돌아다니면서 그냥 내부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바깥을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잘 꾸미는 이제 수목을 바라보는 정원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그 주택의 여분의 공간이라는 것은 정원 개념이고 수목을 심어가지고 치장해 놓은 정원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마당은 그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비워놓는 공간입니다. 뚜껑이 없을 뿐이지 거실과 같은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공간 철학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도대체 차실이란 건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금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대암입니다. 대암. 뭐 저렇게 보니까 왼쪽에 이제 스케치를 보면은 아까 그 철거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농가를 보여드린 사진 기억하시죠? 디테일이 굉장히 우리 눈에는 너무 익어가지고 뭐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저게 굉장히 특유의 초암차실의 디테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른편에 있는 그 돌 보이죠? 디딤돌 넣고 니지리 붙이 열어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텐마루가 없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코딱지만한 공간에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작은 공간에 차를 마시는 거. 뭐 등등.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런 사진만 보다 보니까 이게 초암차실 다이안이 어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암, 그러니까 어디 산속에, 그죠? 우리나라 그냥 상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암 이래버리면 저 산에 암자로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아니에요. 이 초암 차실은 초가도 아니고 암자도 아니고 산에 있지도 않고 홀로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상식 가지고 자꾸 초암 차실을 보니까 흔히 빠지게 되는 이제 실수가 되겠죠. 요거는 그 다이안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텐마루를 쭉 가가지고 바로 앞에 보이는 마주 보이는 그 방 하나가 다이안이에요. 그러니까 초암 아닙니다. 그죠? 큰 건물에 붙어 있는 별동으로 붙어 있는 그냥 그 별실이에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다이안을 그린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거는 구글 맵을 통해 가지고 캡처해 온 거예요. 저 보시면 빨간 점 찍힌 저 건물이 대암이 있는 그 절이고요. 그 건물을 위에 지붕에서 이제 보면은 오른편 안으로 조그맣게 삐져나온 지붕 하나 보이죠? 그게 다이안 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야, 다이안이라는 거는 초암 차실이니까 아마 산에 있을 거야. 1번. 그 다음 절 근처에 있을 거야. 2번. 3번 초가집일 거야. 4번 외따로 떨어져 있을 거야.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암 차실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데 초암형 차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암형 차실. 그냥 초암이 아니고 초암형. 초암과 같이 비슷하게 분위기를 낸 그런 거다. 왜냐하면은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차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초암형이라는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필요하니까 창작을 했겠죠. 우리나라는 그저 산에 다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왼편 사진에 오른편에 조그맣게 별도로 되어 있는 저 공간이 다이안이에요. 그리고 저 다이안에 가려면 이렇게 그 텐마루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바깥으로 저기 저 대나무로 펜스 만들어난 데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오른편으로 돌아가가지고 바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부러. 그죠? 텐마루가 있어가지고 별실이 붙어 있는데 저 방에 들어가려면 이 큰 복도에서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가지고 니지리구찌를 통해가지고 기어 들어가야 돼요.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다. 창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마도 뭐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건물에서 보면은 안채에서 사랑채 가려면 신발 신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별동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쓰기에는 불편하지만은 별도의 세계를 갖는다라는 점에서는 유리하겠죠. 차를 마시러 가는 사람은 차 마시는 세계가 필요한 겁니다. 차만의 공간, 그게 실내 공간으로 현실의 세계와 연결된 공간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같이 붙어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서 뒤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도, 건축적인 디테일도 이 본체는 절이더라고요. 이 절이 가지고 있는 큰 규모하고는 전혀 달리 그냥 아까 봤던 그런 그 니지리구찌라든지 시다지마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흑벽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잔뜩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정말 한적하고 외따로 떨어져 있고 소박하고 천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우리는 뭐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데 쓰고 있어. 아까 보셨잖아요. 철거하기 직전에 남부지방에 있던 농가의 그 사랑채 머리가 닿고 뭐 그런 걸 우리는 평상시에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차만 마시면 돼요. 별도의 차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차를 마시려고 하는 차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철학적 목표,
공간적 목표에 저런 별도의 철학적 공간을 가지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샌리큐라는 천재가 저런 것을 창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저런 게 워낙 보편적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다 보니까 별로 필요를 못 느꼈겠죠. 거기에서 저 공간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였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디테일이 중요한 거 아니죠. 디테일이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왜 저렇게 굳이 뻔히 저렇게 큰 건물에 방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저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차인이 차를 마실 때 속세와 별도로 구분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차 철학이 지향하는 바의 공간. 그거는 뭐냐면 바로 초월의 공간이 되겠죠. 초월의 공간.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이 모든 공간 예술의 그 바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미 충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급하게 바쁘게 말씀드린 것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떻든 일본 차시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좁은 공간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컴컴한 공간에서 팽주가 내어주는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요걸 마시는 순간 제로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공간적인 시나리오는 그렇게 짜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로만 있을 뿐이지 마당 개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차실에는 로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구획된 이런 외부 마당이 정원이 있습니다. 요 공간을 거쳐서 이제 그 차실로 외부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놨는데 물론 그 차실도 내부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를 마시러 가는 손님은 그 공간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별도의 세계를 가지고 싶은 그런 열망이었을 것이고 그 공간이 외부에서부터 점차 압축돼 가지고 한 단계를 지나면서 공간은 점점 축소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건물로 들어갈 때는 기어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고 최종적으로는 차 한 잔으로 찻잔 안으로 응축되어 있는 그 공간을 차인이 차를 마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진다 하는 거. 그럼으로써 초월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공간적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로 0이나 무한대나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렇게 정리해놨던 바대로 이게 자연으로 사라져버리는 무한대로 사라지는 이런 정신 세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연이랑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자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내 자신이 소멸되고 내 자신은 없어지고 내 에고가 없어지고 신의 영역에 다가가는 그런 그 철학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차를 마시고 그렇게 차를 찬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쁘게 왔습니다만은 저도 이게 너무 시간이 급해가지고 빨리 해야지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뭘 빼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 결론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은 사실은 그 와중에 중국의 차실 공간이라는 자체가 사라져버려 놓으니까 이게 비교할 대상이 좀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면은 또 찾아낼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죠. 자, 일단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한일 양국 음차 공간의 미학적인 공통점은 차 마심의 과정을 통해서 일상세계에서 벗어나 피안의 영역으로 초월해 가는 데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단 거기에서 차이점을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은 일본은 역시 불교의 나라가 돼가지고 이게 약간 철학적으로 성불교적인 공성 요거는 약간 불교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가 또 느낌으로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초암차실의 경우에는 성불교적인 공성을 구체적으로 추구한 것 같다. 더더군다나 샌리큐가 원래 선성이었잖아요.
원래 그 선불교 그 중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든 그런 경향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동적 진입 과정과 최종 장면에 맞닥뜨리게 되는 돌발적인 무한자연과의 결합을 통해서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내 자신을 초월해가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의미가, 초월의 의미가 담겨 있다 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시간을 제가 조금 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